3기류교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임술월 신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얼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기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주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주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원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원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 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인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도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사주는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의 특성에서 설명했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면서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진을 잘해서 도세주옥을 잘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야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얻어야지만 신금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신금이 태어난 월령이 바로 술월이죠. 술월의 토는 신금 입장에서는 어떤 토? 정인이죠. 토생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일간의 특성상 금은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토생금이죠. 토생금. 그래서 이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경신금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토다매금이 될 수 있죠. 토다매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신금 같은 경우 토가 있으면은 오금, 금 자체가 더럽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를 대동해야지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니, 당연히 보다 임수는 항상 있어줘야 되는 절대 용신이 될 수 있는 거다. 물론 이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용신인으로서야 될 임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가 되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신금은 임수를 봐야지 뭘 얻을 수 있다? 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월령이 술월이다 보니 자칫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다? 신금을 토다 매금할 수 있겠고,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를 갖다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파극시키거나 또 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 수 있겠다. 여러분,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더러운 천으로 닦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신금을 더 더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임수가 더러워. 그러면 오히려 신금을 더 더럽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술월의 신금은 토가 인성이긴 하지만 이 인성이 나도 해롭게 만들고 나를 도세주옥할 용신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니, 얘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다?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토가 신금을 매금 또는 오금 더럽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고, 토가 임수를 갖다가 파극해서 날려버리거나 또는 임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을 간목이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간목을 원칙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을 써서 이 금으로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은, 토가 이렇게 억제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이 더러워지고 임수가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금생수하는 것보다는 목을 가지고 있어서 토를 갖다가 통제,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신금이 치용할 수 있는 바른 용신이 치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신금, 임수, 간목, 다음으로는 임수, 경금,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술월의 신금 사주를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감명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었습니다. 술월의 신금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이기 때문에 주인공과 주인공의 쉽게 말하면 고향을 떠나서 사주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고, 월지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죠. 양토. 그래서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주는 관계, 즉 월지에 있는 토가 일간인 신금이 나를 생해준다라고 해서 생하자라고 표현하고, 생하자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비슷하지 않죠. 반대죠. 아생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고요. 생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나의 자식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은 나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성은 대체적으로 엄마, 어머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거나 양대음이 되게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 어저께 같은 경우가 양금인 경금이 양토인 술토를 만나서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됐을 때 제가 편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토생금의 관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격은 정인 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정인격이라고 해서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토라고 하는 것은 많게 되면 금을 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성이 토가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이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중기인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데, 저 정화는 신금에 안 되는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니까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정화가 천간에 투출된 것을 결탄코 좋게 보지 않는다. 정화는 반드시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술월에 신금이 정화를 천간에서 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반드시 이 모왕짓의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재성, 정제를 얻어야지만 토를 제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토가 있게 되면 신금이 뭐가 되죠? 오금, 더럽혀진다라고 하죠.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을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해서는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이 임수는 신금만 도세주옥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신금은 간목 임수를 위주로 임수 간목, 간목 임수를 위주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자,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편제에 해당이 되죠. 편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확천금 이렇게 생각해서 묘목을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묘목은 솔직한 말로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묘술합이 되죠. 묘술합이 돼서 화로 화하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토를 이렇게 합이 되면 이제 그나마 화로 화하기 때문에 토가 다시 많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매금될 염려를 조금 줄어든다, 이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습니다. 신의 일주죠. 해중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더 좋은 것은 임수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는 해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한 임수는 아니고, 개수는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는 용도가 있습니다.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 토를 윤택하게 하는 용도, 이런 용도가 있는데, 개수는 토를 윤택하는 게 하는 까지는 우리가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달이 어떤 달? 해월이죠. 추운 동절로 넘어가기 직전의 달이기 때문에 해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겠지만, 개수는 오히려 사주를 한습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술월에 금수가 많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로서 조후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한 술토 하나 정도 있는 것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또 얻었습니다. 이 해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연간에 있는, 그 다음에 월간에 있는 임계수가 더욱더 세력을 얻었습니다. 물론 술월에 무토가 투출해서 술을 갖다가 제해주는 용도, 많은 식상을 제해주는 용도도 있겠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신금도 매금하고 토도 같다, 수도 같다 이렇게 제해주는 그런 용도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 입장에서 수를 적절하게 통제시켜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일간 자체를 땅에다 묻어버린다, 매금시켜 버린다,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한 환경이죠. 그래서 무자시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고 보기 어렵고요. 무자시보다 안 좋은 생신은 무술시죠. 무술시는 무토가 술 2개의 부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10중 8구는 신금을 토다 매금하게 된다. 그만큼 신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매금까지는 못합니다만 오금시킬 수 있죠. 신금을 굉장히 더럽게 만들 수 있다. 새색시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시커먼 연탄 묻은 손으로 새 신부의 웨딩드레스 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금이 얼마나 이 기토를 싫어할 것인가라고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토는 신금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더럽힌다. 임수도 더럽히다. 기토 탁 임을 해서 임수 자체도 더럽게 만들죠. 자, 신금이 임수로서 도세 주옥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임수가 맑아야 돼요. 청징해야 된다는 얘기죠. 맑고 깨끗한 물로 신금을 도색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청소를 하는데 청소 도구가 더러워. 그러면 어때요?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소를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되죠. 기토가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신금도 더럽히고 임수도 더럽히고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경인시 이거는 이제 경금이 천간에 투출돼서 임수를 생해주는 구조, 인해 한목하다 보니까 수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뭐 경금이 겁진 경금이 임수 개수를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인중병화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간 자체가 요거는 조금 약한 것이 더 문제인 것이다. 선생님, 술에 통근할 수 있고, 술토가 신금을 생해주니까 일간이 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술토는 어떤 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술월은 물론 신금 자체가 저 술토에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술에 통근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비유를 하자면 손톱 반톱만큼 이렇게 살짝 걸치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진술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나마 신금 자체가 매금돼 버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다. 이나 축에 간신히 통근하는 것은 그건 일간이 왕하다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술토 하나 이렇게 통근 정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일간이 너무 좀 약한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경인시, 신묘시 등등등 추천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술충은 되지 않습니다. 묘술합에 그냥 진술충 되지 않고요. 얘는 건토이기 때문에 생은 안 되더라도 통근할 수 있는데, 진토는 어떻다? 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천간으로 임수 2개 개수까지 있기 때문에 수도 굉장히 세력을 얻죠. 자, 진은 일간만 금을 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 진의 통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주가 좀 한습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목화운을 만나서 조후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해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개해시간죠. 개사시가 되겠습니다. 개사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문제는 이거는 사해상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결코 좋을 일이 아니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얻었습니다. 갑목을 얻었죠. 이 갑목은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 있죠. 해묘의 뿌리를 두고 있죠. 수가 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토가 있다 하더라도 토가 신금을 더럽히거나 또는 신금을 매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일간 자체 신금이 술에 통근하는 것 말고는 의지차가 없기 때문에 일간이 좀 왕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제가 좀 괜찮다고 보는 생신은 병신시, 이렇게 물론 이제 임계수가 있어서 병화를 곤하게 만들고 병화의 뿌리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아닌 단점이 있겠지만은, 일단 신금이 신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생시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일간이 튼튼해야지 나머지 식재관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병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후의 관염은 할 수가 있겠고, 병신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임계수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병화가 신금하고
믿고 내통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오늘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생시보다는 정유시도 안 됩니다. 자, 병신시 정도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 그 다음에 개사시 등등은 좀 많이 피해야 될 그런 구조의 생시가 되겠다. 나머지 것들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수월의 신금은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십시오. 일간이 왕한 사주가 결코 아니고 인성이 왕한 사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왕자쇠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